네, 이 100만 이 촛불 시위가 언론도 움직였는지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두 일간지가 일면의 사설을 냈습니다. 일면의 사설을 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한겨레와 동아가 냈는데 동아일보 먼저 볼까요? 네, 논지가 그런데 살짝 다르죠. 네. 김성환 변호사님. 네. 하나는 동아일보 이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아라.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자발적으로 하야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퇴진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으로 가자가 이제 동아일보고 이제 한겨레 일면을 좀 보면 네.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제발로 내려와라 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어떤 부분이 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 청와대 의지입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퇴로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제3의 방법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네. 같고 그럼 결국 자발적으로 어떤 질서 있는 퇴진 하야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는 끝까지 우리는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는 네. 결국 청와대의 선택인데 문제는 이 선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 촛불은 당분간 계속 갑니다. 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갈 예정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명확한 이 관련된 입장이 나와야지 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네.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촛불이 열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는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탄핵을 원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하야 쪽보다 아하, 탄핵으로 가라. 그쪽이 낫겠다. 그럼 어쩌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그다음에 많이 걸리고, 반전이 반전도, 있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이거는 계산하고 있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더하기 정치 더하기 통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영역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보면 야권에서 내려놓아라, 퇴진, 네. 문학적 영역까지 갔어요. 예. 뭘 내려놓고 네, 뭘, 예. 자 퇴진.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질서 있는 하야를 저는 계속 그것이 하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또 하야 갖고도 하야 말이 기분이 나쁘다. 탄핵 하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네. 사실 어제부터 또 바꿨습니다만 뭘로요? 질서 있는 사임으로. 아, 사임으로. 사임이요? 사임. 예. 왜냐니까 탄핵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그렇죠. 네. 탄핵은 우선 국회의원 3분의 2가 탄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을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탄핵 소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소추라는 것은 우리 얘기하면 검사가 재판부에다가 이 사람이 잘못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소추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네. 탄핵 소추는 대통령은 지금 이른바 헌법상 내란과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네. 수 없기 때문에 네.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국회가 그 법을 초월해서 네. 헌법상으로 탄핵 소추하는 거고 그것은 재판장 역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서 장기가 180일까지 네. 심리를 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근데 우리 탄핵 예를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동안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사이에는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선거가 있었고 네. 사건이 간단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기소장 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피고인이 입장에 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 이전 문제 네. 얼마 끌었어요? 몇 년씩 갑니다. 이거요. 탄핵 소추의 길을 가게 되면 국회에서 우선 탄핵 소추에서 예를 들어 비박들이 네. 29명이 넘어 탄핵 소추했다 칩시다. 그럼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요. 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순간 그것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것은 대혼란입니다. 네. 지금 네, 검찰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네. 검찰은 좀 최순실하고 이쪽 이야기고 네. 이쪽 이야기고 좀 대통령 얘기는 이 별건이라니까요 지금. 네. 같으면서도 외형상 별건이고 대통령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탄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다음에 뭐 우병우, 네. 다음에 뭐 안종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건이 나오면 거기에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네. 기초로 해서 탄핵 소추 안을 제기할 수 네, 있어요. 네. 예. 그게 간단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보면 탄핵이지 탄핵은 자칫 잘못하면 대혼란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사임, 네. 질서 있는 하야 이런 것이 네.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야를 하면 대통령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는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네. 만약 탄핵을 해서 나중에 헌재에서 끝까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 이후에 60일 이내에 맞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차피 대통령 권리니까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60일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도 그게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 대통령께서 그 결정을 안 하면 네. 방법이 예. 없어요. 방법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 근데 아까 뭐 탄핵을 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길게 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한번 탄핵 소추해서 두 달? 결정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탄핵.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좀 난감한데 좀 오래 끌어볼까라고 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국민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는 탄핵으로 가도 네.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만약에 직무대행을 지금 황교안 총리가 한다. 그렇죠. 네. 그럼 국민들 어떻게 그게 받아들이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거국내각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가야 어느 정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뭐 추미애 대표도 뭐 영수회담 하겠다고 하는 게 그런 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네. 아닐까 거국내각 관련해서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판단을 안 하시기를 박근혜 네. 대통령이 바라는 바지만 탄핵은 쫓겨나는 거고 네. 하야는 스스로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이후도 절차가 달라요. 하야는 연금을 줘요. 네. 연금을. 탄핵은 연금 안 줍니다. 네. 아하. 우리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해임되는 것이냐, 사직하는 것이냐, 네. 그 차이 이 있죠. 예. 부정 공무원들 사건 나면 우리가 왜 사표를 받아줬느냐 이런 얘기 늘 그 옛날에 개돼지 아. 발언했던 교육 네, 공무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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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하야할 때 기분은 나쁘지만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전임 대통령 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네. 사직이고 탄핵은 쫓겨나는 거죠. 아, 네. 예. 국회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대통령이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이 고민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다. 이 불명예 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위헌의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면 네. 헌재가 판단하기가 아주 쉽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의혹은 무지 많은데 다 검토해봐도 네. 딱 걸리는 뭐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숙고에 숙고를 할 거예요. 예. 시간이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황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네. 이 안을 누가 냈냐 하면 교섭단체도 없지만 정의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네. 이게 촛불 집회 딱 가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네. 정의당이 한반도 하야 프로세스 이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한 겁니다. 3단계 하야 그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이지만 네. 과도 내각 네. 총리가 먼저 이제 추천돼서 예. 임명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네. 근데 이 일정을 로드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청와대 현재 박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정치의 영역, 통치의 영역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야 선언을 하고 2개월 후에 내가 사임한다. 네. 그럼 2달 시간을 벌고 뭘 해야 됩니까? 사실 원포인트 개헌할 거냐 이거 빨리 네.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총리 세워야죠. 여야가 이 합의한 그리고 나서 그 총리가 세워지면 과도내각 가는 겁니다. 네. 과도내각은 이제 대선 관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3개월이냐 4개월이냐 결정하면 네. 대선을 내년 6월에 할 건지 8월에 할 건지 네. 그 결정해서 합의하면 이게 로드맵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이제 촛불 네.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매주 네. 혹은 저희 호원 철폐할 때 아니, 그때 6.29 나올 때 6.29 선언 두 달을 끝나고요. 두 달을 네. 대모했어요. 선언 끝나고도 그다음에 바로 즉시 전두환 대통령이 수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시 즉시 만든 게 뭐냐니까 개헌특위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직선제로 기존에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갖다가 5년 단임 직선제로 바꿔야 바꿔 되니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예. 개헌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기존에 물론 개헌특위가 있었습니다만 헌법 개정 수익 별도로 8인 네. 여야 8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뚝딱뚝딱 해서 8월 30일 날 해갖고 네. 원포인트 대대로 그렇죠. 바꿨어요. 80년 헌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일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네. 100일이 채 안 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얘기하면 이게 좀 잠깐 들어갈게요. 탄핵 얘기를 하면 어떤 탄핵은 단심입니다. 네. 탄핵은 3심이 아니에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적 관계에 만약 혐의가 있다면은 네. 공범적 관계는 최순실은 3심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 재판이 계속 진행 3심까지 가고 있는데 네. 대통령만 여기서 같은 혐의로 탄핵을 한다. 그것을 갖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재에서 결정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탄핵 소추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민현성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아니 근데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동아일보 사설에 의미가 있다. 아. 왜냐하면은 탄핵을 하라는 게 아니라 탄핵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이런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권력을 사유한 대통령이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절차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만 되더라도 네. 네. 다음에 투트랙으로 이쪽에서 개헌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개헌안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은 네.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되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하야나 퇴진이 기분 나빠서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기분 나빠 염려하셨으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자, 그 예. 아, 요 짧게 한 네. 말만. 닉슨이 탄핵 바로 전날, 네. 맞아요. 탄핵 사임을 하죠. 전날, 바로 전날 사임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동아일보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이 탄핵 소추를 해서 거기서 탄핵까지 가는 그 지리한 과정에 결국 보면 나라가 국정이 더 혼란되느니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버리면, 탄핵 소추를 밀어버리면 마치 과거의 닉슨 마냥 네. 탄핵 소추 결정하기 바로 전날 사임. 아하, 예. 한 가지 그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이- 말씀만 드리면 네. 그리고 이 김순덕 그 논설위의 칼럼처럼 네네. 탄핵 때문에 옛날에 재미 본 그 세력들은 네. 탄핵 가지고 또다시 정치적 공학 계산을 하지 마라 이거죠. 네. 국민의 욕구대로 절차를 밟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예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 법률을 보면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또 예우를 받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먼저 하고 만약에 나중에 법정에 수사 서서 결과. 네, 수사 결과 금고 이상 형을 탄핵하고 동일하게 받으면 됩니다. 또 예우를 안 받을 수 아.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자진해서 하야를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거의 바로 피의자로 전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 사실 지금 일단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검찰에서도 지금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연설문이나 이런 거를 봐줬다는 취지 얘기를 했고, 뭐 대부분의 지금 뭐 안종범 뭐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고 전부 다 대통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검찰에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거의 피의자에 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진해서 내려오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다 내려놓으면 완전히 나는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네. 그 네. 부담도 지금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이든 하야든 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